안녕하세요, 성난 수컷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퇴근길입니다. 제가 어제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뭐 한 20분 30분 정도 녹음을 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녹음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단점이 있네요. 그 기본 아이폰에 그 녹음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음질이 뭐라고 하죠? 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좀 멀리서 전화 통화하듯이 좀 목소리 그 음질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별도의 어플을 이제 하나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요게 음질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가까이에서 녹음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전화가 오면 파일이 날아가 버려. 어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여튼 오늘 다시 한번 녹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학과 졸업 후 진로 테크트리입니다.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요거를 이제 오늘 할 텐데요. 자, 우선은 토목공학과 졸업을 이제 학사 과정을 졸업을 하면 우선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온다, 그죠? 자,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대학원으로 갈 거냐, 석사 과정을 밟는 거죠. 물론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어요. 근데 보통 똑똑해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석사로 갑니다, 그죠? 그럼 우선 석사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석사 졸업 후에 또 이제 갈림길이 나오죠. 취업을 하느냐, 이제 박사 과정을 밟느냐. 그럼 만약 박사 과정을 밟는다. 그러면 이제 박사과정 졸업 후에 이제 보통 이제 거기서도 또 갈림길이다, 그죠?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교수의 길로 가느냐, 그죠? 근데 그 교수의 길이 쉽지가 않다,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그 이제 한 학번 밑에 후배가 이번에 이제 교수가 됐더라고요. 작년에 됐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다, 그죠? 이제 진짜 20대 때 그 교수님이라는 분들은 엄청 이제 높은 분들이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분들이 교수를 한다고 하니까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교수를 하게 되면 이 교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수로 끝나겠지만 이 정치인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이 보이죠, 그죠? 특히나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교수님들은 정치인의 길로 빠지는 게 제법 있다, 그죠? 최고의 삶이다, 그죠? 평생을 이제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교수라는 직업은 정말 좀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진짜 괜찮은 직업인데, 근데 이제 교수라는 직업도 이게 좀 이름 있는 대학이면 괜찮은데 조금 좀 약한 대학이 있잖아요. 이런데 교수가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냐? 요새 이제 학생들이 없다, 그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생 모집을 교수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 치고 나서 각종 고등학교에 간다, 그죠? 교수님들이 직접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그 고3 담임 선생님들한테 바카스를 돌리면서 뭐 한 두세 명만 좀 원서 지원을 좀 쓰게 해달라, 뭐 이런 로비 아닌 로비를 하죠, 그죠? 이 교수라는 직업도 참, 학생들이 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힘듭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교수의 길로 가는 이제 그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 취업을 이제 가게 되면은 취업 갈 수 있는 곳이 크게 일단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공무원, 그리고 사업,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사실 사업이란 거는 보통 이제 토목과 그 학생들 중에 그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요런 분들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금수저다, 그죠? 금수저. 이런 분들은 아버지 회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의 뭐 사업을 하는 거죠. 물론 직책은 뭐 과장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는 건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어쨌든 사업이다, 그죠? 그렇게 빠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공무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이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다, 그죠?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보통 국토부 가더라고요. 국토부를 가게 되고, 지방직으로 가면 각종 구청, 주민센터는 안 가더라고요. 이 직렬이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주민센터는 못 가고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가가지고 토목과 관련된 부서를 가는데, 보통 그 하수도나 뭐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각종 이제 어떤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보다는 유지보수, 그래서 뭐 하수관로가 막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물론 직접 뚫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제, 근데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지방직 되면 민원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돈다,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워라밸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데, 대신 국가직이 좀 진급이 빠르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도 이제 저 국가직으로 간 친구는 지금 한 13년 차? 뭐 그 정도인데 6급을 달았더라고요. 6급을 달았고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저 부산에 지방직으로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 아직까지 7급입니다. 6급 아무도 못 달았어요. 벌써 한 15년 이래 다녔는데 다들 7급을 오래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진급은 지방직이 잘 안 된다, 국가직이 진급은 잘 된다. 급여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되는 이제 급수, 그게 이제
9급, 7급, 5급 이렇게 시험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뭐 저도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7급 할 바에 5급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9급 한다. 예. 그러니까 9급 아니면 5급이다. 뭐 그렇게 준비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9급에서 7급까지는 좀 진급이 빠르다. 7급에서 이제 6급 달기가 좀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렵다. 물론 5급은 다 국가직이다 그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5급 시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3대 고시 있잖아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다 5급 시험이다 그죠? 그 정도로 5급 시험은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그때인데 그때 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지역 인재 뭐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6급을 달기. 지금은 없어졌거나 7급으로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6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원 자격 조건이 뭐냐? 우선 그 각 대학마다 4명을 이제 최대 4명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대학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뭐 공대 쪽, 이과 쪽에 2명, 문과 쪽에 2명. 남녀 해서 이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하는데 저는 물론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 슈카월드 그 공부 잘하는 법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질문에 답하는 시험이다. 맞습니다. 그 6급 시험도 5급 시험이랑 이제 뭐 난이도가 똑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쳤을 때는 그 PSAT 뭐 그래가지고 지문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 지문에 문제 하나 뭐 이런 식의 시험이었거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고요. 그다음 이제 공무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리고요. 그다음 공기업을 이제 만약에 가겠다라고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공기업도 이제 이걸 국가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전국구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구 공기업을 가게 되면 물론 전국을 발령이 나겠죠. 요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서울 갔다가 요새 그리고 저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공기업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LH공사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본사가 진주인가? 네,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 와이프 중에 이제 LH공사로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다 지금 흩어져 있어요.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내는 진주에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의 이제 단점인데 전국구 공기업 이 단점인데 대신에 이제 급여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좀 낮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신 지방 공기업은 그 지역에서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교통공사 지하철이죠. 이런 것도 토목가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그 한국 남부발전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도 제 동기인데 1년 많은 형인데 지금 무슨 남부발전 울산 쪽에 있던데 뭐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뭐냐 그 태양광 발전이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영업이에요. 영업 해가지고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데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뭐 지붕에 이런 거 설치를 하자 해서 이제 뭐 30년간 뭐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초기 설치비나 이런 거는 다 남부발전 거기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전력량에 뭐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수입을 뭐 이렇게 쉐어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업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업도 제가 2009년도다 그죠? 2009년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복지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 급여 부분도 대기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아주 좋은 신의 직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복지가 다 대폭 축소가 되고 급여도 많이 그러니까 그 2009년 대비 상승률이 높지가 않다.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전국구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로공사, 뭐 LH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이제 한손이라죠.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요런 데 가신 분들은 이제 그 몇 년에 한 번씩 발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남편이 공기업에 다닌다 이러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제 맞벌이 집안인데 와이프가 그런 공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거 많이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뭐 장단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부터는 좀 많이 세분화가 되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일반적인 종합건설회사 우리가 많이 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뭐 요런 데가 이제 종합건설사죠. 급여도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 노가다라는 게 진짜 전국 오지만 다닌다 그죠? 특히나 토목가는 산속에 가야 되고 막 섬에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런 거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표 많이 쓰거든요. 진짜 엄청 씁니다. 특히나 젊은 직원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뭐 대리 이럴 때 그 밑에 이제 신입사원이 오면은 몇 달 하다가 대리님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왜? 저는 이 밤에 막 네온 사인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데서 살고 싶다. 밤만 되면 껌껌해가지고 막 별빛 달빛만 보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무슨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사표 쓰고 많이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합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떤 특수공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사로 많이 들어오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데 근데 힘듭니다. 여기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이 공사 원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 하도급사들 부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말고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설계사가 있다 그죠. 설계사로 가면은 아까 그 석사나 박사 이제 밟으셨던 분들 보통 설계사 많이 가요. 왜 많이 가냐, 이게 설계는 사실 조금 이제 수준이 높거든요. 저는 이제 비록 뭐 시공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설계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설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뭐 이제 학사 나와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어요. 물론 단순 반복적인 뭐 이렇게 뭐 구조 계산 돌리고 뭐 이런 작업만 한다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석박사에다가 이제 구조 기술사나 토질 기술사 이런 이제 그런 자격증까지 들고 계시고요.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서울이죠. 대형 설계사들은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계사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 하도급사 뭐 이런 계약 이런 게 좀 덜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뭐 합사 나가고 그러면 이제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메인 설계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설계사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러면 약간 좀 갑을 관계가 좀 형성이 되겠죠. 뭐 근데 일반적인 이런 시공사의 그 하도급사와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직업이다. 직종이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를 가면 보통 이제 그렇게 설계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감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감리라는 이 직업은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고 저희 현장에도 이제 감리단에 감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보면은 이직률이 엄청 높아요. 거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이제 감리 부서에 이제 취업을 해도 뭐 어느 진급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른 이유가 금방 뭐 과장, 차장, 부장 금방 달아요. 진짜 한 40대면 부장이야 진짜. 근데 이제 그러고 바로 뭐 이사, 상무 바로 달아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들어보면 이게 부장, 이제 직원까지는 현장 배치를 못 받아도 어떤 기본적인 급여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설계사들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이제 감리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을 어느 현장에 보내가지고 이 직원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현장에 없으면 사실 하는 일도 없이 본사에서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상무 뭐 이런 걸로 이제 진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이 없어. 그럼 뭐다? 현장에 없으면 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충이 있더라고. 대신에 이제 그 현장 안에서 갑이죠. 뭐 시공사들 이제 부려먹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부분도 거의 뭐 시키면 되니까 시공사에서 이제 다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원가가 깨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도 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공사에서 좀 오래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좀 해가지고 뭐 구조조정이 됐다든지 희망퇴직을 하고 감리단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예전에 제 첫 현장에 저희 공사팀장님도 그때 회사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그럼 지금은 감리단장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근데 거의 프로젝트도 아니죠. 그 프로젝트 끝나가지고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수입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건설을 해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이 기본이거든요. 제노경,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건데 경비에는 이제 뭐 장비비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기계 경비가 이제 경비로 들어가죠. 그렇듯이 이제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재 관련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근데 거의 토목과 나와가지고는 그쪽 회사로는 거의 안 가더라고요. 거의 안 가고 그쪽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타전공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을 중에 을이다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직종이에요. 그런 이제 업종들이. 그리고 이제 장비를 돌린다. 이것도 토목가 나가지고는 잘 뭐 그런 일까지는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지역에 이제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장비 몇 대 사가지고 이제 돌리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비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어디에 팔려 나가야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쉽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목가를 나오면 취업을 이제 일하는 이제 테크 트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냐?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 그죠. 뭐 부모님이 뭐 평생 뭐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 나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일반적인 시공사로 오게 되면 힘듭니다. 확실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
총각 때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 건설사 현장에 가게 되면 뭐 숙소라든지 뭐 식사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가설 이제 사무실을 이제 판넬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건데, 그래도 개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안에 이제 한밥집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하루 세 끼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정말 돈 모으기에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진짜 본인이 담배만 안 피면 이제 한 달에 0원 쓸 수 있어요. 0원. 요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핸드폰비도 주거든요. 뭐 복지가 이제 좋아지면서 핸드폰비도 주니까 이제 또 뭐 근무복이죠. 근무복 입고 그냥 나 살 수 있다. 어디 모임에도 근무복 입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진짜 한 달에 0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현장에 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뭐 짬짬이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진짜 0원이죠. 0원. 네, 0원이고 요새 또 뭐 해외 주식이라는 게 잘 돼 있으니까 밤에 이제 주식하면서 그래 살면은 뭐 행복하죠.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와이프도 이제 그 생활을 아니까 괜찮았는데,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자 이 육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자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자유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없으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주간에는 와이프가 애를 보고 야간에는 남편이 좀 봐줘야 되는.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 있으면 출퇴근이 쉽지가 않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6시 50분까지 출근이거든요. 집에서 지금 1시간 거리에요. 거의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5시 반에 일어나려면 밤에 좀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애들 뭐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 또 밤 12시에 그냥 넘거든요. 남편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지내는 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같이 이제 집 근처 현장으로 무슨 수를 써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해야 뭐 가정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건설회사가 이렇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다닌 친구들도 보면 힘들어해요. 특히나 이제 제 친구들은 그 지방직 그런 공기업보다는 그 뭐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여기도 전국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야기 들어보면 저랑 똑같아요. 육아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또 이제 해산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자아실현, 진급이죠. 좀 높은 자리 가고 싶은데, 근데 이런 뭐 육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상황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좀 변두리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 뭐 수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업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변두리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집 근처에 그런 게 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진급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열애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도 사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급여가 작으니까 항상 우울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야근이 거기는 필수더라고요. 야근을 안 하면 이 급여가 줄어드니까 야근을 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좀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이 또 없는 거죠. 계속 뭐 회사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민원도 장난 아니야. 날이 갈수록 민원이 더 세져가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고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노는데, 근데 돈이 많아야 돼. 돈 많으면서 백수.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토목과 졸업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도 이제 지금 요새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편집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제 녹음 파일을 이제 편집하는, 그것도 이제 그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뭔가 영상을 같이 좀 하고 싶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마이크에 대한 욕심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이걸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어떤 자료를 띄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근데 첫 번째가, 이 공간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막 시부리고 있는 거를 어디서 할 거냐. 집에서도 좀 하기 그래요. 확실히 좀 그렇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할 수도 없고, 진짜 고민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일단 뭐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또 컴퓨터도 하나 사야겠더라고요. 컴퓨터도 좀 뭔가 좀 좋은 거 사가지고, 이왕이면 이 터치펜이 되는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자료에 색깔도 칠하면서 동그라미도 좀 치고 말하면서 그래프도 좀 그리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힌다, 방향이 좀 잡힌다 그러면 좀 컴퓨터에 화면을 좀 띄워가면서 좀 그런 걸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 녹음을 하면서 근데 과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근데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하니까 말빨이 늘어납니다. 확실히 늘어나요. 지금 대본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늘어나면서 어떤 뭐 회의 자리나 그 다음에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이제 만나가지고 미팅 자리나 뭐 이런 데 할 때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 말의 속도도 예전에는 좀 뭔가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는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어떤 이 말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말끝이 흐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 경상도 사람들이 말
말끝이 흐려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요 뭐 약간 이런 식 뭐 아닙니다. 아무튼 끈 말끝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녹음 파일에 음성 인식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끝까지 갑니다. 참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전문성을 좀 띄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주제가 건설업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뭐 물론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고는 했는데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거든요. 큰 재미는 못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경제와 건설업 요쪽으로 지금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이 하나 더 있거든요. 무슨 채널이냐 우리 애들이 이제 어디 놀러가고 하면 영상 찍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조회수는 거의 훨씬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올린 거 보면 조회수 뭐 5회 10회 좀 많이 나온 건 뭐 한 50회 100회 뭐 이래 나오고 애들 그 대충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기본 100회 200회예요 아무래도 애들이 귀여우니까 아기들이 귀엽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고 사람들이 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또 어째 보면 이런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토목과 테크트리 뭐 이런 거 올려봤자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태근남 유경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뭔가 힐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도 좀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10월 15일 퇴근길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